5년간 정유정의 생활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은둔이에요. 폰을 이 디지털 포렌식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좀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인이 가능하다는 어떤 목적성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유정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범행의 잔혹성, 동기의 비합리성에 비해서 이 피의자 정유정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죄 경력도 없고 심지어 정신과 진료 기록도 없었던 이 20대 여성이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니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고등학교 때까지 정유정 씨는 이 학교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학폭의 가해자나 피해자도 아니었고요. 이 동창들은 정유정이 조용한 애였다. 존재감도 없었다.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았다. 주로 커튼 뒤에 숨어 있거나 간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커튼 뒤에서 숨어서 혼자 먹었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어울리지 않았을 뿐이지 왕따였던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중학교 때로 가면 교우 관계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절친도 있고 학교 체육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죠. 이렇게 정상 범주에 있었던 사람이 졸업하고 5년 만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5년 동안의 행적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5년간 정유정의 생활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은둔이에요. 정유정의 서사를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 은둔과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정유정이 은둔형 외톨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정유정 씨가 은둔 성향이 있는 건 맞지만 소위 일반적으로 다들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요. 은둔과 은둔형 외톨이의 다른 점은 뭔가요?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정신과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생활 패턴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 6개월 이상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접촉을 일체하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말하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패턴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 은둔형 외톨이가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과도 아예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생활 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죠.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공포, 성격장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정유정은 은둔형 외톨이가 맞는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할아버지랑만 지냈다면서요. 직업도 없고. 그 은둔형 외톨이는 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하지만 이 정유정 씨는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이 범행 전까지 시험 준비를 하려고 독서실, 도서관 등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 출입을 규칙적으로 한 거죠. 또 이제 동네 마트에서 그 10원 단위 잔돈까지 내가 현금으로 받아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점도 일반적인 은둔형 외톨이들의 패턴과는 좀 다릅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 욕구의 표현들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혐오로 향하고 있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죠. 이 정유정에게는 의미 있었던 사회적 인간관계가 할아버지밖에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폰을 이 디지털 포렌식 해보니까 누군가와의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없고 친구 전화번호도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20대 친구들이 메신저 끼고 살죠. 인스타 끼고 살고 이런 것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또 5년간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기생해서 살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에 가까운 은둔 생활을 한 건 맞지만 정유정이 일반적인 좀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은 왜 집 밖으로 나오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요. 힘이 너무 없다.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쉬고 또 쉬고 누워있다 보니까 은둔하게 된다고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에너지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다. 한마디로 이 은둔이 원인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하고 대인관계 공포, 자존감 저하, 또 나가면 남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집안에 고립시키게 되는 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가 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지 2022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무려 4.5%가 고립이나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100명 중에 5명은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립이나 은둔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실직을 하거나 취직에 어려움이 있고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가고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인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 교육그룹에서 시행한 은둔형 외톨이 심층 면담 결과를 보면요. 이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대화를 나눌 친구나 사람이라고 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요, 뭐 하냐는 물음이었고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였어요. 이런 객관적 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사회로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둔형 외톨이 이미지,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방 밖으로 절대 안 나가고 음습하게 이상한 인터넷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런 이미지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과장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는 원인을 개인적인 나태함, 심리적인 유약함으로만 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신들을 설명할 때 이 무망감, 즉 희망이 없다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이 가정 방문 상담을 500회 이상 하신 이 전문가분이 얘기하시기를, 예전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낮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도 고도화되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려면 학습도 많이 필요하고 들어가서도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애초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좌절감은 둘째치고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이 낙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줄었다는 거죠.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정유정 씨는 내가 나의 행위로 살인이 가능하다는 그 본인의 어떤 목적성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이 정유정 씨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단정짓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 성향이 높다고 단정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둔은 범죄의 원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범죄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낮죠. 범죄를 저지를 만큼의 계획성, 또 범죄를 실제로 실행할 에너지도 없고요. 전문가분들은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남희 교수님은 오랜 은둔이 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은둔을 선택한 뒤에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정신질환을 겪다가 심경의 변화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상황적인 가능성이 겹쳐야지 이 범행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범죄를 쉽게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더 고립시키게 되는 부작용만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유정 씨 사건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무겁고 어둡게 만들었죠. 이런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하게 하고요. 여러분,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우리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우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혀주는 언니와 상담해보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 있으시면 저희 채널 이메일 s공감tv@gmail.com 이 이메일 주소로 고민이나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모르는 점도 참 많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도 밝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